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35세 갓 결혼한 신혼새댁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이에요. 전 남편과는 혼인신고 전에 헤어졌습니다. 남편은 초혼이고요. 저와 남편이 사귈 때부터 제 과거사를 알고 있었어요. 물론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한 나이에 처녀가 얼마나 있겠냐. 차라리 한번 결혼까지 하고 왔더라도 혼인신고도 안 하고 헤어졌으니까 봐줄만 하지. 대신에 집도 있겠다. 돈은 있으니까 괜찮다. 그저 아무것도 없이 그 나이에 맨몸만 탈랑 오는 애가 더 재수없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제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고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돈도 잘 버셨는데 친정엄마도 식당을 두 곳이나 운영을 하면서 나름 현금 부자라는 것을 눈치를 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서 몸만 딸랑 왔어요. 마치 제가 남편을 시부모님께 돈 주고 사온 것처럼 이고지고 다 해다 바쳐서 데려온 느낌이었어요. 결혼 예식비도 땡전 한 푼 안 내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다 지불하셨어요. 정말이지 거짓말 한마디도 안 보태고 시부모님은 제게 돈 한 푼 안 쓰고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참 재수없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보내오신 선물도 받기만 하셨고 답례로 선물 비슷한 것도 안 보내셨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결혼했다 온 처지라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살던 원룸은 남편 영끌에서 모두 대출받아서 샀던 거예요. 그걸 시어머니가 못 팔게 하시고 임대를 내서 월세 50만 원을 따박따박 받아 챙기셨어요. 이제껏 아들을 키워준 값이라며 그것도 모자르신다며 생활비 100만 원을 요구하시는데 못 드린다고 딱 거절했습니다. 신혼집 장만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결혼을 한 남편이 혼세당 같은 거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그때 무척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 얼굴이 선명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어요. 시부모님은 오랫동안 건축 자재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 아래쪽 지방에서 허름한 3층짜리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운영을 하시고 2층에서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3층 상가 건물주가 시부모님 것이라고 해서 정말로 부유하게 잘 사는 집인 줄 알았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에도 버스 정거장이 있는 바로 앞에 시댁의 건물이 있어서 비록 엄청 낡고 오래된 건물이긴 했어도 웬만큼 사는 집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어둡고 냉기가 서려있는 옛날식 건물이라서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 어찌나 있는 척을 하시길래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시댁의 상가 건물 1층에는 시부모님 운영하는 철물점이 있었고 또 다른 상가는 시부모님의 건축자재 창고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2층과 3층은 원룸 형식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대가 나갔었지만 워낙에 옛날식 건물이라 입식부엌도 아닌 탓에 임대가 되지 않아서 공실인 채로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착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직장도 나쁘지 않아서 제복에 혼자 이런 남자를 또 만나겠냐 싶어서 결혼을 진행했어요. 웬만하면 시부모님과 함께 살 것도 아닌데 부딪히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만큼 제가 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신혼여행은 서로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나중으로 미루고 신혼집들이를 했어요. 제일 먼저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기존에 살고 있던 34평 아파트였어요. 그날도 밖은 몹시도 추운 날이라서 일부러 보일러를 평소보다 더 높게 올렸어요. 평상시 23도인데 24도로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오셔서 저를 보시더니 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염동설안에 웬 반팔이냐? 반팔이 바닥이 왜 이렇게 뜨겁냐? 해가 다 떴는데 보일러가 돌아가야 쓰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밖에 얼마나 추운데 그래요. 어머니 오신다고 더 따뜻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도 그렇지. 나는 생전에 이렇게 뜨겁게 보일러를 틀어놓고 살아본 역사가 없다. 좀 줄여라. 덥다 더워. 그리고 너는 옷 좀 입어라. 한겨울에 반팔이 뭐냐 반팔이. 시어머니 그 말에
남편이 쪽이 좀 팔렸는지 그랬어요. 엄마, 그래봤자 가스비가 별로 많이 안 나와요. 맨날 아낀다고 엄마처럼 보일러 꺼버리니까 더 연료율이 안 나서 가스비가 더 나왔던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냐며 난방기 조절기 쪽으로 가시더니 깜짝 놀라시며 난리셨습니다. 어메, 이게 뭐냐? 24도가 아니여. 이러면 살림 거덜난다. 빨리 줄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평소엔 23도로 해놓고 살아요. 어머니가 오시니까 24도로 설정한 거고요. 따뜻하게 살아야 건강하죠.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보며 그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났네. 그래, 내가 따뜻하게 살면 좋은 줄 몰라서 이러냐? 너처럼 반팔로 23도로 살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냐? 네가 돈 많은 집 딸인 줄은 알겠다만 나는 생전에 한겨울에도 실내 온도가 15도를 넘긴 적이 없었다. 그래도 이렇게 말짱하고 건강해. 그렇게 돈 아까운 줄 몰라서 어쩌려고 그러냐? 네? 15도요? 어떻게 그렇게 춥게 사세요? 보일러를 아예 안 틀고 사셨어요? 안 틀긴 왜 안 틀어?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라서 보일러를 틀어도 그 모양이라 그렇지. 실내 온도가 15도여도 다 옷 두껍게 입고 잘 살았다. 그래도 아파트가 좋긴 좋구나. 난 이런 세상을 살아보지 못해서 말이다. 세상에 실내 온도가 보일러를 틀고도 15도라니 거짓말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눈짓으로 진짜냐고 했더니 눈을 깜빡거리며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딴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리고 아버지, 이젠 그 건물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언제까지 여름엔 덥고 겨울에 추운 그 거지 같은 집에서 사실 거예요. 널리고 널린 게 아파트 천지인데 왜 그렇게 추운 집에서 사시려고 하세요? 이제 그만 이사 가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번에 그러셨어요. 너는 나한테 아파트로 이사하라고 할 게 아니라 네가 아파트를 하나 사줘봐라. 내가 아파트로 이사 갈 줄 몰라서 안 간 줄 아냐?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돈이요? 맨날 통장에 몇 억씩 있다고 하셨으면서 왜 그래요? 그 돈을 다 써버리면 난 뭘 먹고 살라고 하냐? 난 그 돈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눈짓으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 불안한 마음은 정말로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시부모님과 미혼인 남편의 누나가 돌아간 뒤로 서로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며칠이 지난 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희 집에 갔다 온 후로 어째 몸이 으슬으슬 춥더니 독감에 걸린 것 같다. 네? 독감이라고요? 약은 드셨어요? 내가 웬만해선 병원에 잘 안 가는데 네 아버지까지 아파서 말이다. 의사가 그러더라. 몸을 따숩게 하고 지내야 한다고 말이다. 네 집에서 땀 흘리고 뜨겁게 있다가 차디천 우리 집에 왔더니 감기가 든 모양이야. 다 네 책임이다. 저는 그냥 농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두 분이 감기가 든 것이 왜 제 책임인지 웃기잖아요. 어머니, 생강차를 끓여 드시고 잘 쉬세요. 혹시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는 하셨어요? 하긴 했는데 아니래. 독감이 더 무섭다더라.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너희 집에 가서 겨울 동안만이라도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여기는 추워서 도대체가 안 되겠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셔서 처음엔 제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왜 두말하게 하냐? 짐 싸들고 너희 집으로 간다고 했다. 너희 집은 온 방을 다 틀고도 뜨끈뜨끈한데 뭐하러 내가 이 추운 집에서 가스비 아깝게 틀고 있겠냐. 순간 뭔가에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얼렁뚱땅 들어와서 사시겠단 말씀이셨어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내 집에 남편만 딸랑 와서 사는 것도 그런데 시부모님이 들어와 살겠다고? 이제 시내까지 와서 살겠다고 하겠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짐 싸들고 여기로 오실 필요 없으세요. 아드님 짐 싸서 보낼 테니까 아들한테 보일러 뗄 돈 받아서 따뜻하게 겨울나세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종이 박스에다 남편 물건과 옷가지들을 싹 다 처박아서 노란 테이프로 똘똘 말아서 문 앞에 던져놓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보낸 사진 봤지? 어머니한테 아드님 짐 싸서 보낸다고 했으니까 네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여기 올 생각은 하지 마라. 아, 그리고 우리 결혼 예식비랑 내가 너한테 해준 선물이랑 이바지 음식 해간 거랑 다 돈으로 환산해서 나한테 이체해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걸 테니까 각오해. 라고 해버리고 비번도 바꿔버리고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이미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그 한순간으로 남편과는 끝이었습니다. 남편만 처음에 뭐하나요? 혼인신고 전에 2번, 3번을 헤어진다 해도 제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만 않는다면 10번이고 더 할 생각이었어요. 아닌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완고한 제 뜻을 확인한 남편이 적지 않은 돈을 보내주고 저와 헤어졌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남편이 다시 차려볼까 하고 기대를 했던 시어머니가 정말로 남편이 제게 돈을 보내주고 헤어졌다고 하니까 친정 부모님을 찾아와서 난리를 쳐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은 다시 예전에 자기 원룸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월세 50만 원과 제게서 생활비까지 따박따박 받아 챙기려고 했을 텐데 참 아쉬워할 시어머니의 표정이 상상이 갔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펄펄 눈이 내렸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 서복이 쌓이는 눈을 보게 되다니 그것도 내가 회사를 때려치자마자 축하라도 해주려는 듯이 기분 좋게 내리다니 다른 때 같았으면 출퇴근 때문에 엄청 힘들었을 텐데 웬 횡재야? 마침 남편은 베트남에 출장을 갔어요. 눈이 쌓여서 기분이 겁나 좋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행복한 여유로움을 만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춘삼이는 어제 잘 갔다고 했냐? 네, 어머니. 넌 회사 때려쳤다며? 네? 어떻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나한테 죄진 거라도 있냐? 왜 나한테 네가 회사 때려친 것을 숨기려고 하니? 저는 그저 멋쩍게 웃을 뿐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설마요. 제가 회사 그만둔 것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가 알고 계셔서요.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되건 어쨌건 간에 네가 회사를 그만뒀으면 뒀다고 왜 잿된 말을 하네? 참, 나 웃기시더라고요. 내가 왜 시어머니께 이것저것 다 보고하며 살아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 그만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차라리 어머니께 바로 알리겠어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고 계셨잖아요. 춘삼 씨가 그새 일러 바쳤는데 뭘 그러세요? 뭐? 일러 바쳤다고 했냐? 말뻔세가 그게 뭐냐? 하늘 같은 네 서방이야. 안침밥은 먹여서 보냈냐? 네, 시래기 된장국에 잘 처먹고 갔어요. 뭐? 처먹고 갔다고? 너 갈수록 말하는 것이 못해 처먹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이참에 네 교육 좀 시켜야겠다. 라고 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셨어요. 교육은 무슨 교육? 별꼴이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교육을 받나요? 오히려 며느리가 시어머니 교육을 하는 세상인데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우리 시어머니셨어요. 그러시던지 말던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과 행동마다 신경을 쓰고 살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오늘은 시어머니가 컨디션이 별로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어가야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 마음이 한결 산뜻해졌습니다. 고층 아파트라서 그런지 밖은 하얗게 눈이 덮인 세상이어도 멀리 산능선이 선명히 다 보일 정도로 공기도 상쾌하고 햇살도 따스하니 좋았어요. 그래서 늘어져라 한숨을 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초인종 벨 소리가 울려서 봤더니
글쎄,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난리셨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이야? 벌써 해는 중천이어도 아직 눈곱도 안 떼고 파져서 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더니 이 눈밭을 헤매고 진짜로 여기까지 웬일? 빨리 문 안 연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으시길래 바로 열었더니 시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웬 아주머니들이 4분이 더 오셨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웬일은 무슨 웬일? 내가 아까 아침에 너한테 했던 말을 어디다 고살만 먹고 그러냐? 하여간 시어머니 말은 말도 아닌 게지. 네? 저를 교육하겠다는 말씀이요? 여기 이분들은 나랑 라인때 사는 분들이다. 마침 너도 집에 있으니까 여기서 점심이나 먹고 가려고 함께 왔다. 어서 밥 차려. 시어머니 뒤로 아주머니들이 중무장을 한 채 서로 한마디씩 던지면서 우르르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이 집 며느리 말만 들었지. 궁금했는데 이제서 보네. 반가워요. 아니 그래, 우리가 이렇게 찾아와도 되나 몰라요. 하도 김 여사가 아들 집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왔긴 왔는데 허허. 엉겁결에 인사를 하는 나를 한번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고, 괜찮다니까 그러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런 폭설이 어디로 가겠소. 그냥 우리 며느리도 집에 있으니까 여기서 놀다가 갑시다. 새기 괜찮지? 우리 여기서 점심도 먹고 저녁엔 음식 배달해서 먹을 테니까 점심밥만 좀 해라. 네? 밥이요? 내가 뭐라 하기도 전에 함께 오신 라인댄스 친구분들이랑 거실로 들어가셔서 벌써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시던지 하실 일이지 갑갑했어요. 언제 밥해서 반찬까지 준비해서 점심밥을 차리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차릴 반찬도 별로 없어서요. 제가 국밥이라도 배달시켜 드릴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단칼에 그러시네요. 지금 밖이 안 보이냐? 아직 눈밭이야. 우리도 오죽했으면 이리로 왔겠냐? 그래도 여기까지 걸어올만 해서 오느라 다들 지치셨다. 그냥 있는 반찬을 대충 먹자. 그러자 다른 아주버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를 그냥 손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평소 먹던 대로 내오면 돼요. 김장김치에다 밥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저것 하지 말고 밥만 해요. 그래요. 우리가 갑자기 왔는데 염치 없이 뭘 바래요? 김치에다 밥만 먹어요. 아, 네. 죄송해요. 미리 오실 줄 알았으면 뭐라도 준비해놨을 텐데요. 참 난감했습니다. 말이 쉽지 김장김치에다 밥만 떡하니 어떻게 내놓겠냐고요. 그래도 하는 수 없었어요. 참치캔 하나 터서 신김치에 푹 담가서 참치 김치찌개를 해서 진짜로 김장김치에다 밥만 내왔어요. 그랬더니 다들 표정이 쎄한데 시어머니가 단번에 저에게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앞에다 놓고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이게 밥상이라고 차려왔냐? 창피스럽게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라고 뭐 어쩌겠어요. 쪽이 팔려서 뽀기만한 소리로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먹던 대로 차린 거예요. 내올 반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더욱더 소리를 높이며 저를 닥달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그동안 내 아들한테 이렇게 다 먹였냐? 일도 않고 놀고 있으면서 냉장고에 반찬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하다못해 계란말이라도 해와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계란도 떨어졌어요. 그러게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냅다 저에게 소리를 쳐대자 다른 아주머니들이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며 그랬어요. 아유, 김여사, 찌개에다 밥 말아 먹으면 되지 뭘 그래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내가 다 부끄럽다. 당장에 도로 내가거라. 어디 손님상은 이렇게 내오냐? 어휴, 내 팔자야. 도로 내가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따랐어요. 그 모양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당장에 나가서 바로 앞에 식육점에서 소고기 좀 사와라. 수포에서 두부랑 무는 팔 것 아니냐? 소고기 묵국이나 뜨끈한 소고기 떡국이라도 해. 알았냐? 기껏 먹던 대로 차려오라 해서 차렸더니 아파트 상가에 가서 소고기를 사오라니. 그래도 못 쪼겠어요. 그러라면 그래야죠. 네. 오면서 그냥 오지 말고 맥주랑 안주거리랑 넉넉히 사와. 유포도 사오는 거 잊지 말고. 알았냐? 네. 밖은 땡땡 얼어있던 터라 몸단장을 단단히 하고 아파트 상가로 향했어요. 식육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너 간 김에 그냥 오지 말고 상가 건너편에 새로 오픈한 커피집 있더라. 커피랑 와플이랑 넉넉히 사와라. 그리고 간 김에 맥주에는 치킨이 아니냐. 치킨도 한 서너 마리 사와. 왜? 대답이 없어? 알았어요. 또 사올 것은 없어요? 아니다. 제가 좀 더 있던데. 오랜만에 우리 라인댄스 친구들이 뭉쳤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분위기는 내야지 않겠냐? 케이크도 사와. 네? 왜? 놀랐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냐? 눈이 와서 다른 데 가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좀 하려는데 와인 한 병도 있으면 사오고 없으면 샴페인이라도 한 병 사와라. 어머니, 저녁에는 배달 음식 시켜 드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그거고 저녁밥과 디저트는 갔냐? 네,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머니, 저도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몸에 가야 하거든요. 주문을 해놓을 테니까 어머니가 직접 결제를 해주세요. 제가 백수라서 카드도 다 잘라버렸고 현금도 없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놀라 자빠질 듯이 저에게 난리쳤어요. 뭐야? 시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놀러 간단 말이냐? 죄송해요. 어머니가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잖아요. 제가 없어요. 편하게 지내시죠. 제가 주문을 해놓을 테니까 어머니가 결제만 해주시면 되세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는데 쌩 까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고기는 배달이 안 된다고 해서 냅두고 저 가자면서는 배달이 된다고 했어요. 치킨도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남겨주고 배달 주문을 했어요. 다행히 커피와 와플은 배달을 해준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하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저를 골탕을 먹이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제가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자 베트남에 가 있는 남편에게 얼마나 쏘아댔는지 남편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야? 집에 놀고 자빠져 있으면서 어머니 비위도 못 맞춰? 집에 엄마 친구분들이랑 와 계시는데 어디를 나간다고 그래? 얼른 집에 안 들어가? 느자고 없는 남편 말에 빈정이 팍 상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새 또 베트남까지 출장 간 아들한테 전화하셨대. 난 몰라. 나는 내 엄마한테 가고 있어. 그렇게 걱정이 되면 네가 요술을 부려서 날아오던지 해서 네 엄마 총괄이 노릇이나 해라. 이 멍충아. 뭐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말 다 안 했어. 내가 너나 어머니한테 빚진 거 있냐? 왜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어머니께 전해. 나 며느리 노릇 안 한다고. 알았냐? 라고 하며 끊어버렸어요. 남편의 전화도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꼴값 떨고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비율을 맞춰주면 또 얼마나 며느리 알기를 우습게 알겠어요. 예의도 없이 연락도 않고 들이닥쳐서 뭐 하자는 것인지. 그런 분께 예의 같은 거 차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는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웬만하면 모처럼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함께 오셨으니까
시어머니 나 또 세워줄 겸 해서 차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능력이 안 되어서요. 없는 반찬에도 할 줄 아는 요리 실력이 있기를 하나 비위도 약해서요. 갑자기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하시러 오신 분들을 잘 대접해드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뭔가 작정을 하고 오신 시어머니께 제가 어떻게 당하겠어요.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을 바에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욕을 먹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리를 피해드리는 게 서로에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시어머니 안 그러시겠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오신 라인 댄스 친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노시다 가시고 저도 불편하게 했어 비위 맞추려고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엄마한테 찾아갔더니 엄청 좋아라 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계시면서 더 많이 늙으셨어요. 내가 가니까 그제서야 그 엄동설안의 추위에 보일러를 더 세게 돌리시더라고요. 엄마, 집에 왜 이렇게 추워? 보일러 아끼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냉골방에서 지내면 엄마 병원비가 더 들어요. 괜찮아. 이 큰 집에서 어떻게 혼자 지내면서 보일러를 다 돌리겠냐. 내 걱정은 하지 말어. 오빠는 얽히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집도 가까우면서 칭한 것들이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다면 엄마는 쓸쓸하게 혼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낼 참이라 괜시리 오빠 얽히 언니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되려 제게 화를 내셨어요. 왜 잘 사는 네 오빠를 건드리냐? 너나 잘해. 어쩌다 찾아와서 그게 할 소리야? 평소에 엄마답지가 않았어요. 엄마, 나 그냥 해본 말인데 왜 그래요? 멋이 어째? 그냥 해본 말이라고 했냐? 어이구, 자식들 키워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웬수야 웬수. 엄마가 갑자기 치매라도 걸리셨는지 딴 사람이 되셔서 제게 마구마구 화를 내시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네가 나한테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라고 돈이라도 줘봤냐? 하여간 말은 잘해요. 자기 몸이 추우니까 보일러 틀라고 하는 것 좀 봐. 네가 내 병원비를 진짜로 걱정한다면 내 이 두 손가락을 다 장을 지지고 말겠다. 아이고 천불이네. 어쩌다 집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오빠 흉이나 보고 너도 똑같아.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는 네 오빠보다 더 징한 것이여. 딸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남자를 하나 알더니 쏙 빠져서 자기 아버지가 아파 죽어도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피말라 애가 타는지 어쩌는지 관심도 없고 말이여. 니그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에이 천하임 없을 것들이여. 엄마 왜 그래요? 무섭게. 왜 그러긴 왜 그러겠어? 그래 내가 치매라도 걸린 것 같이 보이냐? 이 천하에 못된 것 같으니라고. 자기가 아쉬울 때만 엄마랍시고 찾아오고 자기 남편이나 자기 시집 식구들한테만 맨날 잘하면서 혼자 사는 친정엄마는 부모도 아니지? 엄마가 무섭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저를 붙잡으시더니 세게 잡고 흔들어 대는데 그 힘이 어찌나 세든지 제가 꼼짝도 못하고 혼이 다 빠졌어요. 아무리 엄마가 나한테 섭섭한 것이 많다고 어쩜 이러실 수가 있지. 서럽고 다친 마음보다도 마귀 할멈처럼 내 멱살을 잡고 뒤흔들며 놓아주지 않아서 겨우 뿌리치고 냅다 도망을 치는데 어느새 잡을 듯이 쫓아왔어요. 죽어라 나 살려라 하며 젖먹던 힘까지 다 써가며 도망을 쳤지만 다리는 마음과는 달리 헛발질에 엄마에게 다시 붙잡혔는데 그 순간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저도 모르게 악을 질렀습니다. 악 살려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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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에 놀라서 남편이 저를 깨웠어요. 자기야 왜 그래? 악몽을 꿨어? 식은땀을 흘리며 살려달라는 소리에 놀란 남편이 저를 깨워서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요. 꿈이란 사실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제가 뜬금없이 그랬어요. 베트남에 출장을 간 거 아니었어? 뭔 소리야? 출장은 무슨. 정신 차려. 그때서야 꿈에서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 꿈이었네. 엄마가 그렇게 무섭기는 처음이야. 꿈이라서 참 다행이야. 그러게, 장모님한테 잘해.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니까 장모님한테 갈까? 남편의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저도 그랬어요. 그래, 어머니께도 눈이 많이 왔는데 어쩌고 계신지 한번 내다보자. 그래? 아이고, 착한 며느리네, 우리 마누라. 그냥 꿈을 꾼 것이라 다행이었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해서 눈길이 빙판길이었지만 시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하고 친정엄마를 찾아뵙고 남편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습니다. 역시 반갑고 따스하게 맞아주는 친정엄마는 내가 알던 그 엄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딸이어서 미안해. 앞으로는 잘할게. 그랬더니 냅다 그러셨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 사람이 그렇게 싹 변하면 못 써. 하던 대로 해라. 악몽 속에 있던 그 엄마가 아니라서 다행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보낸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참 행복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 남동생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동생인데요. 제가 결혼을 한 이후로 이렇게나 빨리 결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속전속결이었어요. 남동생의 결혼식이 있던 날에 막내 신우이와 함께 시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신우이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매달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 생활비에 보태 쓰시라고 얼마간의 돈을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둘도 없는 제 남동생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낼 줄 알았지 뭡니까. 결혼식장에 함께 온 막내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축하한다며 서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서 제가 냉큼 시어머니 곁으로 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리고 축하객들에 둘러싸여서 축하를 받느라 바쁜 제 남동생 앞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축하를 하는 시어머니에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제 남동생 인사를 받으며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사돈이 보통 사이인가? 우리 덕자 신랑감 좀 친구 중에서 하나 골라줘요. 그러자 멋있게 차려입은 제 남동생이 크게 웃으며 그랬어요. 어이, 제 친구들은 잘난 녀석이 없어요. 하하. 아이고, 그런 겸손 같은 거 나한텐 하나도 필요 없어요. 같은 회사에서 집안 좀 잘 사는 후배나 있으면 소개시켜줘봐요. 사돈 총각만 이렇게 장가 갈 거야. 아무튼 축하해요. 그리고 내가 부탁한 거 잊지 말아요. 계속되는 하객들 때문에 떠밀려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도 다 못하시고 밀려났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장 안으로 안내를 하려고 했더니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나 바빠서 말이다. 얼른 밥만 먹고 가야겠다. 식권 좀 다오. 네? 이왕 오셨으니까 기념으로 사진도 찍고 가시죠. 아가씨도 함께 왔는데요. 덕자 말이냐?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가 신경 좀 써라. 괜찮은 놈 있으면 덕자 좀 붙여줘. 알았냐? 에이, 아가씨도 말은 안 해도 내심 사귀는 사람 있을걸요? 있으면 뭐하냐? 쥐꺼리만한 월급을 받는 회사에 다니는데 거기서 만나봤자지. 안 그러냐? 그래도 네 동생이 회계사가 아니냐. 전문직이라 평생 직장인데 얼마나 좋으냐? 네가 오늘 우리 덕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한 놈 잡아봐. 알았지?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한껏 있는 대로 멋을 다 부리고 온 신우이가 평소에는 잘 들고 다니지도 않던 명품 백까지 들고 높은 하일 삐딱구두도 신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알았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할게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나 빨리 밥 먹고 가야 하니까 식권 넉 장을 줘야겠다. 4장이나요? 그래, 저기 내 친구들이 함께 왔어. 어차피 오늘 만날 건데 여기서 밥 먹고 가자고 불렀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시어머니께 여쭸어요. 어머니, 식권 안 받으셨어요? 축의금을 내시면 주잖아요. 이거 비싼 식권이에요. 그러자
저를 날카롭게 째려보며 그러셨어요. 너는 이 경사스런 날에 축하를 해주러 찾아온 내게 이래야 쓰겠냐? 축의금은 내 아들이 대표로 낼 게 아니냐? 왜 따로 낼 필요가 있어? 너희들이 냉장고 하나 해줬다며? 나한테까지 설마 축의금을 들고 오지 않았다고 눈치를 주는 건 아니지? 시어머니 그 말씀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결혼식장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식권 하나에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차라리 친구분들 모시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세요. 제가 그 돈 드릴게요. 그러자 무식하게 그 많은 하객들이 모였는데 저희가 버럭 화를 냈어요. 내가 너희들 결혼식 때도 여기서 있는데 모를까봐 그러냐? 너네 애가 왜 그러냐? 내가 여기 뷔페가 고급스럽고 잘 나와서 일부러 내 친구들을 부른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내 아들이 냉장고 하나 사줬는데 내가 내 친구들 몇 명 불러서 밥 먹이는 게 그렇게도 아까워? 그러자 신우이가 저를 향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추잡스럽게 그깟 식권 몇 장 때문에 왜 그래요? 가만히 보면 언니는 참 독하더라. 엄마한테 얼른 식권이나 빨리 드려요. 엄마 친구분들도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해요? 아, 알았어요. 드릴게요. 라고 하며 식권 4장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살짝 흘겨보시더니 식권을 받아들자 좋다고 친구분들이 있는 차 식당 쪽 계단으로 바삐 가셨어요.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돈이 축의금도 내지 않고 맨손으로 와서 친구들까지 불러서 그 비싼 뷔페를 먹고 갔다면 저의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때까지 한쪽 기퉁이에서 회사 일 때문에 한참 통화 중인 남편에게 가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랑 아가씨가 왔는데 축의금은 안 내시고 어머니 친구분들 모시고 와서 식당으로 식사하러 가셨다. 너라도 어머니랑 아가씨 앞으로 축의금 봉투를 만들어서 넣어라. 네가 쪽팔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아, 진짜? 덕자는 뭐하고 경우 없이 축의금도 안 들고 왔대? 내가 알겠니? 우리가 내 남동생한테 냉장고 하나 사줬다고 그걸로 퉁치려고 하시더라. 그건 그거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가씨는 아가씨가 아니냐? 아가씨까지 해서 총 5명이야. 식사비만 해도 얼만데 축의금도 안 내실 거면 그냥 가시던가 하실 일이지. 참나. 그러자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냅두고 내가 급한 대로 한 30만 원 정도 축의금으로 엄마와 덕자 앞으로 할 테니까 장인과 장모님한테는 티내지 마라. 쪽팔리니까. 알았지? 그래야지. 그럼. 덕자한테도 나중에 내가 한가할 때 말할 테니까 너는 그냥 냅둬라. 알았어. 그렇게 그날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 날도 주말이라 남편 일찌감치 시어머니께 작정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어제는 친구분들과 식사 잘하시고 가셨어요? 오냐? 너희들 결혼식 때도 거기 밥이 잘 나온다고 다들 그랬지 않냐? 덕분에 내 친구들한테 인신 좀 썼다. 네, 잘하셨어요. 비싼 점심 사주셨네요. 내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내 친구들한테 밥 사주겠냐. 미리 와서 밥 먹으니까 좀 더 한가하니까 좋더라. 너는 어쨌냐? 사위라고 막 부려먹지는 않던? 부려먹기는요. 제가 엄마랑 덕자 앞으로 축의금을 30만 원 냈어요. 뭐? 깜짝 놀라서 펄쩍 뛰셨어요. 너 미쳤냐? 30만 원이 누구 애 이름이냐? 진짜야? 그럼 제가 가짜로 말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장인과 장모님이 전부 학교 명단을 다 빼실 텐데 사돈이 축의금도 하지 않고 밥 먹으러 왔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나쁘끄럽겠어요. 요것 봐라. 네가 나쁘끄러울 게 뭐가 있어? 냉장고 한 대 사줬다고 하지 않았냐? 처남한테 냉장고 한 대가 뭐 별거예요? 처남은 우리가 결혼할 때 혼수 장만하라고 1,000만 원이나 줬어요. 이 바보야. 그건 네 처한테 준 거지 너한테 준 게 아니잖아. 아니지. 혹시 네 처가 네 몰래 1,000만 원 준 거 아니냐? 엄마, 주면 좀 어때요? 우리 처남이나 되니까 누나 혼수 사는데 보태라고 1,000만 원씩이나 주지. 덕자를 봐요. 나한테 땡전 한 푼을 쓰던가요.
덕자 말은 하지도 말어. 걔가 돈 있었으면 그랬겠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덕자한테 바래?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애한테 바랄 걸 바래라. 덕자도 돈 버는데 축의금을 냈어야죠. 엄마가 안 낸다고 딱 쌩까면 되겠어요? 아무튼 제가 대신해서 냈으니까 그 돈을 엄마 용돈에서 제할게요. 그리 하세요. 뭐야? 누가 너더러 내랬어? 덕자한테 알아서 반틈을 돌려받으시던가 하세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그러자 그새 저한테 쪼르르 전화를 해줬습니다. 너는 얘가 어째 그 모양이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이 네 동생한테 냉장고 한 대를 사줬으면 된 거지. 캬, 이 돈도 없는 시험해라. 신우 돈을 뜯어가야 쓰겠니? 네? 돈을 뜯어간다고요? 그래. 네가 얼마나 내 아들을 족쳤으면 대신해서 30만 원씩이나 냈겠냐? 완전히 천불이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천불이라뇨. 제가 오히려 속이 타타네요. 결혼식장에 비싼 밥 얻어먹으러 친구들까지 불러서 오는 사돈이 세상 천지에 어딨다고 그러세요? 저는 그냥 어머니 아드님이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얕잡아 보일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축의금을 어머니 앞으로 냈으니까 다행이죠. 뭐시 어째? 내 아들 돈 30만 원을 너는 우습게 하냐? 어머니 아들 돈이 아까우면 남의 돈도 아까워하셔야죠. 남편이 듣다가 답답해서 제 전화를 채가서 시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엄마, 쪽팔리게 왜 자꾸 그러세요? 제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앞으로는 아예 용돈도 끊을게요. 그럼 됐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대답도 듣지 않고 무작정 끊어버리고 전화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와 대화 내용을 듣다가 열불이 났던 모양이었어요. 남동생과도 친정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고 끈끈한 가족 간의 정으로 맺어져 있는 것과 대조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뒤부터는 진짜로 시어머니께 공식적으로 제가 용돈을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따로 일정한 수입은 없었어도 시누이가 돈을 벌고 있는데 먹고 살 일은 걱정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나 몰라라 하며 딱 모른 척할 위인도 아니었으니까 시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면 남편에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서 시누이가 기존에 사귀던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 전에 시어머니가 제게 오셔서 시누이 결혼식에 대해서 의논을 하신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결혼할 때도 네 동생이 너한테 1,000만 원을 줬다고 들었다. 너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시누이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제 동생한테 냉장고 한 대를 선물했는데요. 그 정도는 해줄 수는 있어요. 뭐? 겨우 냉장고 한 대뿐이냐? 너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오빠한테 아가씨가 뭘 해줬어요? 동생 해주긴 뭘 해줘? 오빠니까 해줘야지. 제 남동생은 저한테 1,000만 원씩이나 줬는데요. 결혼을 축하하는 선물인데 동생이면 어떻고 오빠면 어때요? 냉장고 한 대 사줬으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과 제 남동생 식구들이 와서 따로 축의금은 하지 않고 밥만 먹고 가도 되는 거죠? 뭐시 어째? 이런 거지 같은 말이 다 어디 있냐?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냐? 어머님 아가씨가 그랬잖아요. 그러자 아무 말씀도 못 하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대신에 축의금을 냈지 않았냐? 그래도 그렇지. A도 없이 돈이 얼만데 공짜로 밥만 먹고 가냐? 어머니가 얼마나 A가 없으신 분이셨는지 실토하시네요. 그러자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행여나 진짜로 그럴까봐 벌벌 떠셨습니다. 진짜로 그런가 보자 하고 친정 식구들의 축의금은 제가 받았어요. 시어머니와는 달리 곧바로 식당으로 달려가진 않고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함께 축하해주고 사진도 찍었어요. 웬일인지 시어머니가 식권을 쥐고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달라고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식권을 왜 달라고 하냐? 축의금을 낼 때 줬을 텐데 말이다. 제 친정 식구들이 지금 몇 명인데 그러세요. 빨리 주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줄 아냐? 얘가 왜 이래?
빵꾸가 나면 네가 메꿀 거야? 그러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는 어머니는 왜 공짜로 밥 먹고 가시려고 했대요? 그것도 친구분들까지 불러서요. 주기 싫으면 냅두세요. 라고 하고 남편에게 식권을 어머니가 주지 않는다고 해버렸더니 남편이 직접 시어머니 손에 들고 있던 식권을 뺏어서 친정 식구들을 안내해서 식당으로 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쌍심지를 켜면서 불만스럽게 쳐다보고 있길래 제가 시어머니께 봉투 하나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 친정 식구들이 준 아가씨 축의금인데요. 다 합해서 30만 원이에요. 이젠 됐어요? 뭐야? 저 많은 식구들이 왔으면서 겨우 30만 원이냐? 거지도 이런 돈은 안 받겠다. 그래서 제가 도로 채가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도 친구분들 몰고 와서 30만 원 하셨길래 저희 친정 식구들도 그대로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것도 싫으면 도로 가져갈게요. 라고 했더니 내놓으라고 난리를 하시는 바람에 마지못해 드렸어요. 인심 좋은 친정 식구들이 겨우 30만 원을 했다는 것에 매우 불만스러워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만 했겠어요. 제가 딱 그것만 빼서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친정 가족 친목비에 넣어두었어요. 시어머니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좁지만 않았다면 제가 안 그랬을 텐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혼자 사시게 될 텐데 며느리 눈밖에 나셔서 어쩌시려고 저러시는지 판단력이 흐려 보였는데 어쩌겠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결혼할 뻔한 남친이 있었어요. 한 2년 가까이 사귀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공기업에 취업을 해서 저와 결혼을 추진 중이었어요. 좋은 학벌에다 좋은 기업에 취직을 했으니 저희 부모님도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미 40대 들어선 제가 남친과 결혼을 늦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기라도 했는지 남친이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오기도 전에 남친의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이미 남친이 저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던 터라 남친의 어머니가 서둘러서 저를 부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친 집에 갔더니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남친 엄마 이외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혼자서 김치국 마시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무안했습니다.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놀러오라고 한 것뿐이었어요. 저야 당연히 정식으로 인사를 하러 오라고 초대를 하는 줄 알았지 뭡니까. 딸랑 국화차 한 잔만 내오고 제가 사들고 간 메론 몇 조각만 간에 기별도 안 가게 내왔어요. 비싼 샤인머스켓은 아예 안 보였어요. 잔뜩 기대를 하고 며칠 전부터 무슨 옷을 입고 갈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백화점에서 투피스를 사서 입고 가기까지 했는데 썰렁한 남친 집의 분위기를 보니까 참 싱겁기 그지없었어요. 주말인데 일부러 내가 온다니까 자리를 피한 거야. 뭐야? 예비 새 식구가 될 사람이 인사를 오는 자리에 남친 아버지도 남친의 누나도 코빼기도 안 비치다니. 그럴 줄 알았으면 한숨이라도 더 자고 올 걸 그랬나 싶기도 했습니다. 미용실까지 가서 헤어 메이크업까지 받고 왔는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남친의 어머니는 반겨주시기는 했지만 저를 특별히 손님 대접을 해주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저 아들의 여자친구가 잠깐 놀러 온 것쯤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서 조금 실망했어요. 뭐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남친 엄마가 하시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저를 보시자마자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그리도 급하셨는지 남친에게 그러셨어요. 달씨가 너는 잠깐 네 방에 가 있어라. 둘이 긴 할 말 있으니까. 엄마 저랑 함께 얘기해요. 그냥 가 있어. 여자끼리 할 말 있으니까. 남친은 못 이긴 척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뻔히 이것저것 남친의 눈치도 안 보고 제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아서 그러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첫마디가 심상치 않았어요. 은혜양은 직장생활 한 10년 정도 했다고 들었는데 돈 좀 많이 모았어요? 아, 네. 많이는 아니에요. 그럼 오빠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네, 오빠는 지금 결혼을 해서 스포츠 의류업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장사는 잘 돼요? 네,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자영업이 좀 힘들다고 하던데 혹시 오빠 주거래 은행이 어딘 줄 알아요? 네?
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제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 가족의 호구조사가 이어졌어요. 은혜양 아버지가 작년까지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뭐 하세요? 네, 지금은 딱히 다른 일은 하지 않으세요. 제가 결혼만 하면 시골로 내려가서 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꽤 많으실 텐데 어디 은행에 넣어두셨는지는 몰라요? 네, 참 호구조사치고는 세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어쨌다고 아버지 오빠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서 다 알겠냐고요. 각자 자기 돈을 알아서 관리하는 건데요. 의아해하고 있는 남친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초면에 별걸 다 묻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은혜양도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여기 온 거니까 내가 쓸데없이 비비꼬지 않고 말할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은혜양도 들어서 알겠지만 달식이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있어요. 우리 다리가 은행에 다니는 건 알고 있죠? 네, 우리 다리가 좀 욕심이 많은 애예요. 일 욕심이 많아서 아직까지 결혼도 미루고 있으니까 할 말 다 했지 뭐예요.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떡밥을 차리나 하고 생각했어요. 아, 네. 상냥하게 웃는 낯으로 남친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다리가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구조조정 때도 남자들 다 제치고 혼자서만 살아남았던 애라고요. 그렇게 하느라 우리 온 식구가 얼마나 똘똘 뭉쳤는지 알아요? 요즘 세상에 혼자 잘나서는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나와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장황한지 궁금하긴 했어요. 가족이 아니면 누가 도와줘요? 그때도 우리 탈식이랑 나랑 탈식이 아버지랑 얼마나 친척들한테까지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우리 다리에게 힘을 보탰는 줄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남의 삶이랑 가정사를요. 네, 달식씨가 집안 얘기는 잘 안 해서요. 그러자 참 답답하다는 듯이 남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달식이가 자기 누나 일이라며 불구덩이에라도 뛰어들 기세이지만 은혜양한테는 자기 누나 일로 신경을 쓰게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내가 몇 번이나 은혜양한테도 말하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무슨 말인데요? 은행 직원이 영업 실적이 좋아야 승진 점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달식이도 그렇고 나도 달식이 아버지도 돈만 있으면 우리 다리는 은행에다 다 넣어두고 있어요. 아, 네. 은혜양도 주거래 은행을 우리 다리가 다니는 은행으로 바꾸는 게 어때요? 죄송해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급여이체가 되는 은행이 따로 있어서요. 뭐 그런 거야. 우리 다리한테 상담을 받아보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은혜양 식구들 돈도 다 우리 다리한테 맡기는 게 어때요? 얼른 알아서 신경 안 쓰이게 좋은 예금에 넣어둘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참 난처하더라고요. 얼굴 한번 보자고 오라고 해놓고서 남친 누나 영업 실적을 높여주려고 영업하려고 부르신 거였어요. 그래도 결혼할지도 모르는 남친 어머니가 하는 부탁인데 단칼에 거절하지는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랬어요. 사실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에다 적금을 부어둔 게 있어서 쉽게 옮기기는 그렇고요. 저희 가족들에게는 혹시 물어는 볼게요. 그러자 얼굴색이 싹 바뀌면서 무표정하게 말하는 폼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어요. 말로만 나불대는 사람은 딱 질색이에요. 은혜양이 직접 돈을 옮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식구들한테 하라고 해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저희 식구들에게 일부러 하라고 강요는 못해요. 물론 좋은 상품이 있으면 소개는 해드리겠지만요. 그러자 이젠 완전히 무서운 얼굴로 저를 내리꽂았습니다. 그게 처음 인사를 하러 와서 한다는 소리가 맞아요? 말이라도 성의를 표시하면 어디가 덧나나? 참 괘씸하네. 그러면서 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들고 오시더니 제게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눈이 있으니까 꺼내서 보면 알 거예요. 우리 다리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개점하는 은행의 부지점장이 되냐 마냐는 오로지 은행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더 이상 어디에다 부탁할 처지도 못 되니까
은혜양이 알아서 우리 다리 실적 좀 올려줘요. 좀 얼척이 없었어요. 완전히 명령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제가 왜요? 제가 안 한다고 하면 어쩔 건데요? 이거 부탁하시려고 저를 오라고 하셨어요?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런 거 부탁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러자 남친의 어머니가 제가 상당히 건방지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상당히 예의도 없는 집안에서 자랐나 보네. 해보지도 않고 듣자마자 미리부터 못하겠다고 해? 네가 이런 것도 못할 바에 내 아들과 결혼 꿈도 꾸지 마라. 넌 우리 식구가 될 자격이 없어. 별꼴을 다 보겠네. 누가 할 소리를 다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달식 씨랑 결혼 조건이 저희 식구들 돈을 전부 다 달식 씨 누나 영업 실적을 위해서 옮겨야 한다면 저도 싫습니다. 1금융권에 튼튼한 은행도 많은데 제가 굳이 왜 저 시골 골짜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저 그런 은행에 돈을 맡기라고 권하겠어요?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그냥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친 어머니가 돌아 나오는 내 등 뒤에다 대고 그러더라고요. 별 가짜는 것을 다 보겠네. 실적을 올려줄 돈도 없어서 쪽팔려서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집 문턱을 넘긴 해봐라. 그때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인지한 남친이 쫄래쫄래 내가 달려와 나와서 그랬어요. 은혜야, 왜 나한테 말도 않고 가냐? 왜 그래? 남친 집에 대문을 나서기 전에 뒤돌아서서 제가 남친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달식아, 왜 진작에 말 안 했니? 이런 못돼 처먹은 집구석의 자식이라고 말이야. 내가 네 집 식구들 영업사원이 되려고 너랑 결혼하는 줄 알아? 제가 어찌나 쩌렁쩌렁하게 큰 소리로 남친을 호통을 쳤던지 남친의 어머니가 어쩌나 하고 빼꼼히 내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남친을 막대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알짱거리기만 해봐. 내가 할 일이 없냐? 내 피 같은 돈을 써서 비싼 과일까지 사들고 오게 만들어? 왜 그래? 진정해. 이유는 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멀쩡한 줄 알았더니 기본도 안 된 집구석에 나를 오게 하니? 한 번만 더 나한테 아는 척이만 해봐. 눈깔 파버리기 전에 얼른 문 안 열어? 그러자 남친은 일단 대문을 열어주고 무섭다며 그러지 말라고 쩔쩔 맸어요. 그 모양을 지켜보던 남친의 엄마가 대문까지 따라 나와서 남친을 부르고 난리였습니다. 달식아, 내가 너를 그렇게 거지같이 키웠냐? 뭐 어쨌다고 싹싹 빌고 난리여. 얼른 안 오냐? 그러니까 남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거지같이 그러지 마세요. 엄마 때문에 은혜랑 잘못되면 엄마는 국물도 없는 줄 아세요. 아셨어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생쇼를 했습니다. 제가 만일 남친과 결혼한다면 맨날 이런 광경을 보게 될 텐데 끔찍했어요. 그대로 다시는 남친과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찰거머리 같은 남친을 떼어내느라 꽤나 머리골치가 아팠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잘 떨쳐냈어요. 그 후로 내 팔자에는 결혼간 인연이 없나 했더니 금방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멀리도 있지도 않았어요. 늘상 보고 살았던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의 형과 만났습니다. 가끔씩 오며 가며 동생을 만나러 커피를 들고 찾아오던 사람이었는데 실은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핑계 삼아 자주 찾아왔다고 했어요. 제가 남친과 헤어지고 미친 집구석이라며 회식 자리에서 떠들어댔더니 옳다구나 하며 적극적으로 대시했더랬습니다. 별일도 다 있다 했네요. 40줄에 들어서 나 같은 여자를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 참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이혼남이거나 사연이 있는 남자이겠거니 했었는데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다고 해서 제 관심을 더 끌었습니다. 이래서 짝이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으니 기다리면 찾아서 온다고 했던 어느 점장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탄탄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결혼보다는 일을 더 우선시했던 사람이었어요. 드디어 행복한 결혼식이 다가오자 그 전부터 인스타면 내 모든 SNS에다 제 결혼을 알리는 차량들로 도배를 했습니다. 일생일대 단 한 번밖에 없는 저의 크나큰 행사를 그냥 그렇게 조용히 있다가 지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불타는 척자들이 있었으니 스스로 자기 목숨을 갖다가 바쳤어요. 나이 쌀 먹고 생긴 것도 빵떡처럼 생겨놓고 창피하지도 않나?
좀 전까지 내 동생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그새한 놈 잡았네. 멍청한 것이 앞뒤 재보지도 않고 함부로 악플을 달았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관뒀어도 그냥 안 돌파네.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 올렸는데 계속해서 댓글을 달더라고요. 내 동생은 아직도 못 잊고 있는데 쉽게도 남자도 잘 바꾸네. 독정이라서 남자가 아깝네. 불쌍해. 물론 즉시 삭제를 해버리면 그만이었지만 언제 또 악플을 달지 몰라서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그 여자 은행으로 찾아가서 전 남친의 누나를 지점장실에서 불렀어요. 지점장이 큰 소리로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신은 해고해요. 우리 은행이 품격을 떨어뜨려서 귀한 VIP 고객을 잃었어요. 저는 그때 전 남친의 누나의 얼굴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그 여자는 사진에서 나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를 바로 알아봤어요. 그때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남편이 용서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지점장실에서 나와버렸어요. 전 남친의 누나가 전 남친과 사귈 때에도 저를 영업 키맨으로 생각을 해서 저의 전화번호도 저장을 해놓고 있었고 인스타에도 팔로우 했더라고요. 그때서야 전 남친의 집이 팔칵 뒤집혀져서 전 남친의 엄마와 전 남친의 누나가 저에게 전화를 하고 난리 쳐댔지만 차단해버렸어요. 죄를 지었으며 응당의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었죠. 늦자고 없이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사과한다고 난리를 쳐봐야 무슨 소용인가요? 앞으로도 그런 인간들과 엮이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와 남편은 아주버니와 형님보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혼전 임신이 되어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한 2년 동안은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어요. 제가 꿈꾸던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나요? 현실에 맞춰서 사는 수밖에요. 시댁은 경기도 지역에 있는 큰 전원주택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아버님이 퇴직 전이라서 그 전원주택을 퇴직 후에 전원생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매입을 해두시고 주말마다 오셔서 지내다 가시곤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도 고맙게도 시부모님께서 저와 남편이 급한 대로 거기에 들어와 살라고 하셔서 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그 큰 집이 우리 집인 것 마냥 좋기만 했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시부모님 때문에 불편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전원주택은 시부모님의 공간을 저희에게 잠시 살라고 내주신 것이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말이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다 뿐이지 실제로는 매일 함께 시부모님과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평일에는 시부모님 안 계신 날이 많았고 주말에만 오셨으니까요. 그래도 평일에도 제사나 가족 모임은 늘상 제가 살던 그 전원주택에서 하곤 했습니다. 결국에는 남편 직장도 멀기도 했고 저도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친정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어서 나왔어요. 그런 후 수년이 지난 후에야 아주버니가 형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형님은 변리사였어요. 시어머니는 변리사인 형님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쩌다가 내가 늦복이 터졌나 모르겠다. 장현이가 하도 장가를 갈 생각을 안 하길래 저대로 노총각으로 늙어 죽나 해서 아무 아가씨라도 괜찮으니 데리고만 오라고 했는데 글쎄 변리사라니. 내가 며느리 복은 없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살려고 했더니만 이런 횡재가 다 있니? 며느리 복이 없다고? 시어머니가 형님 칭찬을 하시며 흡족하시는 거야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며느리 복이 없다는 그 말이 꼭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형님이 아주버니와 결혼을 한 이후로 얼굴을 직접 마주한 것이 5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어요. 결혼식 하기 전에 2번 보고 결혼식 때 1번 보고 신혼 여행을 다녀와서 1번 보고 그게 끝이었어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신혼 집들이도 안 했고 결혼을 한 지 1년 반이 넘도록 가족 행사에는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변리사라는 직업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참석을 하지 않아도 늘 그러셨어요. 여기는 신경도 쓰지 마라. 일할 사람이 없냐? 네 시누이도 있고 네 동서도 있다. 나 그렇게 꽉 막힌 시어머니는 아니다. 변리사가 보통 일이냐?
일이 우선이지. 능력 있는 사람이 하찮게 집안일에 얽매여서야 되겠니? 걱정 마라. 너 아니고도 여기 일할 사람 있다. 시어머니는 정도 많으신 것 같고 다 좋으신데요. 한 번씩 형님과 통화하는 것을 들을 때면 참 불쾌하기 짝이 없었어요. 일할 사람? 저밖에 또 누가 있겠어요? 바로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나요? 제가 형님처럼 변리사였으며 제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요? 저는 그저 한 식구처럼 며느리로서 기본 도리를 충실히 해왔을 뿐인데요. 마치 제가 맏며느리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죠. 맏며느리 대접은 형님에게 다 해주시면서 저를 마치 일꾼으로 따로 정해놓는 것 같더라고요. 저야 뭐 그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시어머니와 시장에도 늘 함께 다녔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잘 달려갔어요. 하다못해 시어머니가 혼자서 병원 건강검진도 받기 싫다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다녀온 적도 종종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저도 잘하지는 못해도 할 만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작은 공장에서 격리직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급여는 많지는 않았어요. 언제 그만둬도 섭섭하지 않을 그런 일자리였지만 그래도 저에겐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 다른 일자리가 있을까 싶어서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별리산 큰 며느리를 보시더니 우습게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뜬금없이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점심 먹었어? 네, 형님. 웬일이세요? 형님이 전화를 따지시고.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더라고. 뭐라고 주셨는데요? 이번에 김장을 담그신다는데 세상에 500포기를 밭재로 사셨다는데 알고 있지? 네? 500포기나요? 전 몰랐어요. 그래? 난 동서가 어머니랑 친하니까 알 줄 알았는데 다다음 주 주말에 하신다면서 김장김치통을 미리 챙겨놓으라고 하시더라고. 김치 냉장고도 있냐고 하시면서 말이야. 500포기는 많은데요. 아마도 형님이랑 아가씨네랑 이렇게 나눠 먹어야 하니까 많이 하시려나 봐요. 김장을 또 올 거죠? 그게 말이야. 내가 연말이 가까이 오면 더 바빠져서 말이네. 휴일도 반납하고 쌓인 일을 처리해야 하거든. 네? 그럼 이번에도 못 오세요? 미안해, 동서. 내일이 원래 그렇다네. 내가 일복이 터져서 제때 퇴근도 못해. 아, 그래요? 그래도 어머니가 이해를 잘 해주시니까 고맙지 뭔가. 사실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도 없어. 어머니가 한사코 괜찮다면 안 와도 된다고 하시면서 신경 쓰지 말고 하셔서 죄송해서 말이네. 돈 좀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마다하셔서 말이야. 그래요? 그럼 아주버니한테 보내주시면 되죠. 아주버니는 오실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골프 모임이 선약이 돼 있어서 못 간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어. 그래서 자네 계좌로 돈을 이체를 해줄 테니까 어머니께 전해드려주면 좋겠어. 그 말을 듣자마자 빈정이 팍 상했어요. 이젠 잔머리도 티나게 굴리니까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딱 그거 아니겠어요? 돈으로 내 할 일을 대신 했으니까 혹여나 뒷말 하지 말게 라는 거 아니겠냐고요. 뭐 이 집 맏며느리 폼으로 달고 다니나. 누구는 일 안 하나?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돈으로만 때우려고 하니까 짜증스럽더라고요. 형님, 이번처럼 어머니가 김장을 많이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아마도 형님에게도 주실 양으로 많이 하시는 건데 형님 김장 형님과 아주버니가 직접 하셔야죠. 그 많은 걸 누가 다 해요? 내가 그 말이네. 난 김장 안 필요해.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거 아니라면서 새며느리라서 직접 김장을 해서 먹이고 싶다고 하시네. 그러라고 해야지 어떡하나. 제 속은 천불인데 속도 모르고 웃으면서 하는 형님이 얄미웠어요. 형님, 저는 어머니한테 직접 듣지 않아서요. 김장비는 형님이 직접 드리던지 하세요. 저도 다다음 주면 바빠요. 저도 형님처럼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자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동서가 바쁘긴 뭘 바쁘다고 그래? 맨날 시댁에서 산다고 그러던데.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러긴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내가 그 많은 김장을 어떻게 담그시겠냐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셨어.
시댁에 와서 맨날 와서 사는 애가 있지 않니? 우리 집 일꾼이 따로 있는데 뭔 걱정이냐? 라고 하시던데 아무튼 동서랑 어머니가 사이가 좋아 보여서 부럽네. 이게 뭔 소리야? 욕이야? 칭찬이야? 상당히 아리송송하게 말하는 폼이 저를 더 기분을 잡치게 만들었어요. 일꾼이라고 했어요? 그냥 동서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 좌우지간 동서가 이번에도 고생하겠네. 미안하네. 내가 일만 아니면 바로 달려가겠네만 어쩌겠나.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만 끝내. 회의가 있어서 말이야. 형님과 통화를 끝마치고 나니 무척 자존심이 상했어요. 시어머니가 날 우습게 하니까 형님도 저를 만만히 보는 눈치 같아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두고 보자 했습니다. 그 후에 형님이 말하던 시댁에 김장하는 날짜가 다가와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언제 불러도 달려올 일꾼이라 이거겠죠? 그러다가 신우이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언니, 엄마가 언니한테 깜빡하고 김장한다고 따로 말 안 했다고 전해달래. 김장이요? 내일 모레 한다면서요. 알고 있었네? 네, 아가씨. 형님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도 어머니가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요. 그날 저 집에 없어요. 뭐? 없다니?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서 워크숍 겸 해서 단합대회를 가서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자리라서요. 네? 그럼 언제 오는데요? 4박 5일로 방콕으로 가요. 뭐요? 그걸 왜 이제서 말해요? 언제 물어봤어요? 내가 회사에서 워크숍을 갔는데 아가씨한테 보고할 일이 있어요? 그러자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는 언니가 당연히 김장을 한다고 하면 두 팔 걷어붙이고 달려올 거라고 믿고 있는데 어떡해요? 왜 나한테 물어요? 그날 휴일이라 형님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이럴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요. 뭐요? 그럼 언니는 왜 주말에 워크숍을 갔는데 그래요? 말이 워크숍이지. 회사가 돈 대주고 함께 여행 가는 거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놀러가서 단합대회 한 거잖아요. 뭐 알면서 모른 척해요? 이만 끊어요. 그러자 한참 후에 시어머니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문자만 딸랑 하나 보냈어요. 어머니, 업무 중이라 바빠서 전화 못 받아요. 그랬더니 퇴근 시간에 맞춰서 찹싸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뭔 소리냐? 네가 김장할 때 못 온다고 했다면서? 네, 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럴 사람 많은데 무슨 걱정이세요? 뭐야? 네가 정신 있냐? 지금 그깟일이 뭐가 중요해서 김장 재료나 배추를 다 주문해버렸는데 못 온다고 하는 거냐? 그깟일이요? 그래, 네가 거기서 일하면 뭐 얼마나 본다고? 김장하는데 안 온다고 그래. 그러자 제가 완전히 뿔따구가 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일꾼이에요? 돈 한 푼도 못 받고 좋은 소리도 못 들으면서 저를 막 부려먹으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깟일이라뇨? 그깟일이라도 하니까 제가 어머니 손자 유치원비도 되는 거예요. 뭐야? 다 필요 없으니까 워크숍인가 뭔가 다 때려치고 오기나 해라. 그깟건 안 다니면 될 것 아니냐? 내 아들이 네가 거기 안 다니면 너를 굶어 죽기라도 한다더냐? 겨우 돈 몇 푼 받는 주제에 말이 많다. 그래서 제가 껄껄껄 하면서 한참 동안 웃어 제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다며 열불을 내셨어요. 네가 내 말이 웃음냐? 왜 실성한 사람처럼 웃고 난리야? 어머니, 제가 배꼽 잡고 안 웃게 생겼어요. 회사 대표 며느리에게 그깟일 다 때려치우고 겨우 김장을 도우라뇨. 앞으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잘해드릴 때 잘하셨어야죠. 그깟 며느리 다 때려치우랍니다. 시어머니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더니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마구 퍼부었어요. 남편이 다 듣고 나서 그랬어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미처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기수 엄마가 다니는 그 회사 말이에요. 사실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기수 엄마가 회사 대표로 취임해서 회사 단합하는 차원에서 전체 워크숍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말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또 그러셨대요. 단합이고 워크숍이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키 끝에 격리직면서 뭘 그래? 그러자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그랬어요. 엄마는 그게 문제예요. 왜 이렇게 단순하세요? 기수엄마가 회사 대표라고요. 격리직 사원이 아니에요. 이젠 하다 거짓말까지 하냐? 네 마누라가 회사 대표이면 난 일론 머스크 엄마다. 왜 이래? 회사 대표가 누구 애 이름이냐? 천벌이네. 나를 뭘로 보고 살기를 쳐? 그래서 남편이 그랬습니다. 그럼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김장은 저도 못 도와드리니까 그래 하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나셔서 신이와 함께 제가 일한다는 공장으로 직접 쫓아왔어요. 여기 격리를 보던 김슬기 씨라고 있죠?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는데 혹시 우리 사장님 이름과 같은데 사장님을 찾는 것 아니세요? 사장은 무슨 사장? 그러자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한 직원이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잠깐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장 옆에 사무실 건물로 안내를 하더니 회사 대표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던 내게로 안내를 했어요. 떡하니 대표이사 이름에 내 이름 석자가 적힌 것을 보고서야 입을 떡 벌어지며 뒤로 나자빠지려고 했습니다. 진짜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지.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네가 격리일만 본 줄 알았지 뭐냐. 어떻게 감쪽같이 날 속였냐? 속이다뇨. 어머니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셔서 그런 거죠. 대표이사 자리로 옮긴 지도 얼마 안 되었어요. 그냥 아빠 자리를 물려받은 것뿐인데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참 우스웠어요. 갑자기 저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셨습니다. 그 사이 형님한테 전화하셔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맏며리가 되어가지고 어째 그러냐? 네 동서가 이렇게 큰 회사의 대표이사여도 너처럼 이리저리 잔머리는 안 굴린다. 그깟 별이사 핑계는 대지 말고 김장은 내 손 보태라. 알았냐? 그러자 또 가진 핑계거리를 댔는지 보다 못한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전화에 대고 그랬어요. 그널게 어지간히 좀 해. 우리가 모른 줄 알아? 오빠랑 골프나 치고 놀러 갈 생각인 거 다 알고 있어. 언니 집에서 김장할 테니까 그래 알아.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그랬어요. 네 동서는 회사 대표이면서도 자기 할 일은 다 했다. 하물며 기껏해야 일개 별리사가 일 핑계를 대냐? 네가 아니면 그 많은 김장을 누가 하냐? 너 계속 그러면 네 집으로 김장거를 다 보내서 거기서 할 거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서슬퍼렇게 형님 가주버니를 다그쳤던지 꼼짝없이 형님 가주버니가 시댁에 와서 그 많은 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형님과 제가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싸니까 미안할 것 하나도 없었어요. 둘 사이가 좋지 않게 된 것은 당연했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들은 시댁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다 알아서 하라고 냅뒀어도 시어머니는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뭐하러 바쁜데 신경을 쓰냐? 여기 일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걱정할 것 없다. 일에만 신경을 써라. 걱정은 무슨 걱정?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